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아론 바스타니는 최근 자신의 저서인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를 통해 공산주의를 물질적 제약이 없는 자유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또 자유주의적 목표, 즉 특유한 개인적 존재가 인생에서 자기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주의적 목표는 공산주의적 수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스타니의 이러한 주장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 낙관주의에 기초한 21세기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스타니는 자신의 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소행성 채굴, 유전자 편집, 그리고 인공육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인류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사회 정의와 무한한 풍요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각종 업무 처리가 고도로 자동화할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했습니다.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면 인간이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자기개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IT 기술의 본거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아론 바스타니가 주장하는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의 열렬한 옹호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발전한 기술 덕분에 기본소득을 받고 임금 노동에서 벗어나 각자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높아져 모두 고급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에서 화려함과 테크노라는 말이 추가됐습니다. 생필품이나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노동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유토피아 사회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화려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사실상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현대판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실리콘밸리 부자들이 유토피아를 내세우면서 화려한 공산주의의 꿈을 전파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매달 조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한 기본소득을 보는 입장은 크게 소득 재분배와 복지제도 일원화, 그리고 탈임금 노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 화려한 공산주의자들은 자동화 수단을 가진 소수와 일자리를 잃게 된 다수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대신에 자동화를 받아들이고 같은 돈을 받아서 같이 사치를 누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술 고도화에 따른 자동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탈임금 노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첫째,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둘째,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생기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로를 중단할 요인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이민자를 유인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기본소득 제도로 현재의 사회보험, 그리고 연금과 사회서비스 등 현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과연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효과적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반면에 특별한 소유가 있는 장애인, 그리고 편부모 가구 등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기본소득의 개념은 공공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고 소득 불평등을 높일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 대량 실업은 현실로 다가온 상태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리셋을 주도하는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일자리 500만 개 이상이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원들은 미국 내 전체 일자리의 47%는 향후 20년 내에 사라질 위험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복스는 기본소득을 로봇 시대를 위한 주류 세력들의 보험 정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T 발달로 심화하는 기술적 실업과 여기에 반대하는 일반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빅테크 세력이 방어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빅테크와 실리콘밸리 주도 세력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자리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계를 관리하는 소수만 일자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 지원 기업인 Y콤비네이터의 벤처 투자자인 샘 알트먼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변화의 시기에는 시민들이 상당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변화의 시기를 순탄하게 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과 실리콘밸리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화려한 공산주의는 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인류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정보 지배사회의 도래의 저자인 데비트 롬펠트 박사는 정부와 사회는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전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국가에서는 정부화가 자유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대중의 사고를 순치하고 갈등을 조장해서 반민주적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자문기구인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세계적인 금지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조작 없이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킬러 로봇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무기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보고서는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무기가 결정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간이 신속하게 할 수 없는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잘못 설계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 인공지능 능력을 가진 적들을 막는 것은 재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7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에서 세계 선두가 되려는 중국의 야망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인공지능 개발과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에 투자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의 경우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야심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얼굴 인식과 지불 기술 등 일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앞선 상태입니다. 지금 OECD 회원국 통계를 살펴보면 농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1차 기계혁명의 결과입니다.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서비스업, 즉 지적노동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기계가 지적노동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기계에게 맡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기계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휴가도 필요 없고 성능이 낮아지면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게다가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결국 사람은 육체 노동에 이어 지적 노동에서도 기계에 밀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걱정을 하면 쓸데없는 일을 고민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1차 기계혁명 때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전쟁의 영향으로 경제가 불황이었는데 직물공업에 기계가 도입되며 고용이 불안정해지자 노동자들이 실업과 생활고를 기계 탓으로 돌리며 조직적으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러다이트 운동 등이 있었지만 결국 넘어섰고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았냐며 사라지는 직업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잘못된 주장은 아닙니다. 200년 전에는 마케터라는 직업도 인사과라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는 없던 직업이 많이 생겨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몸 아니면 머리입니다. 1차 기계혁명으로 몸이 대체되었고 2차 기계혁명으로 머리가 대체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차 기계혁명이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은 19세기 내내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1차 기계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유럽에서 중대한 변화가 3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의 실시입니다. 1806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육이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육체 노동만 했기에 굳이 글을 읽고 수학 문제를 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육의 보편화는 곧 지적노동의 보편화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입니다. 1883년 비스마르크가 집권하던 독일에서 의료보험을 도입하며 복지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1차 기계혁명을 거치며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자 그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혼란이 극심해집니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최소한의 의료는 보장해 준 것입니다. 지금은 복지의 개념이 더더욱 넓어졌습니다. 마지막 3번째 변화는 조세제도에서 일어났습니다. 1차 기계혁명 이전에는 세금을 매기기 쉬웠습니다. 이를테면 농민이 돼지 10마리를 키우고 있다면 그 중에 1마리를 세금으로 걷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세워지고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세금을 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혼자 만들지 않고 공장에서 공장으로 단계가 쌓일수록 제품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세금을 받아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렇듯 1차 기계혁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 복지, 세금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2차 기계혁명을 앞둔 우리도 예전과 비슷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시작된 것은 지적노동이 인간만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가 지적노동을 넘보고 있습니다. 기계가 국영수를 잘하게 되었는데도 학교에서 계속 국영수를 가르친다면 포클레인이 등장했는데 삽질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공교육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지 역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계가 지적노동을 대체한다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업률이 30에서 40%씩 올라간다면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역시 당장 답을 내놓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조세제도 역시 이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글은 온라인 서비스, 특히 유료 애플리케이션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현재 제도상 구글에 세금을 매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만들어졌듯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기계세를 만들어서 기계마다 세금을 매기자고 했습니다. 또는 부가지능세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된다면 부가지능세가 필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모두 중요한 이슈들이고 숙고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1차 기계혁명에 발맞추어 사회적 혁신이 완성되는 데는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도중에 세계대전도 2차례 일어났고 대공황 등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해피엔딩일 수 있었던 것은 1차 기계혁명이 완성되는데 200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기계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한다면 또는 비슷하게 변하기만 해도 진통을 겪을지언정 수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 바탕한 2차 기계혁명이 50년 내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 전처럼 100년씩 들여서 사회가 변한다면 기계보다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계와의 경주에서 인간이 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의 발전보다 빠르거나 최소한 비슷하게 사회제도를 정비하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닥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자면 육체노동과 지적노동을 모두 기계가 대체하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유흥만 즐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로마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육체노동은 노예가 대체하고 지적노동은 극소수 사람들이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빵을 나눠주고 거대한 목욕탕과 콜로세움을 세워서 무료로 유흥을 제공했습니다. 로마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 미래에 대입하면 어떨까? 노동은 기계가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0.1%도 안 되는 극소수가 독차지할 것입니다. 시민 대부분은 국가나 구글 같은 기업이 주는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보거나 가상현실에서 서로 죽이는 게임을 즐기며 남아도는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가 존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역시 공화정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래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해본 미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라는 예가 있기에 허황되다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사회, 경제, 정치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향에 대비하여 사회, 경제, 정치를 정비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해온 김필재TV가 웹진 워룸 51호에서 60호까지를 하나로 묶은
합본호 제6호를 발간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11월 12일인데 오늘부터 네이버 스토어 PJ 랩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배송은 11월 18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배송료를 부담해 주시면 국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물론 6호 이전에 만들어졌던 1호부터 5호까지의 워룸 합본호 구입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합본호 제6호를 신청하는 분들께는 연말 연시 선물로 탁상 달력 1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달력만을 따로 구입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워룸 합본호의 주제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2020년 이후 대량 접종의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합본호 제6호의 총 페이지는 316페이지입니다. 주요 주제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전쟁은 인간의 대뇌 피질에서 시작된다. 청색 다이오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국 내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미립국 방치 전략.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21세기 아편 전쟁. 중국 공산당을 키워준 일본의 대미 원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미국 최초의 제3정당의 실체 등이 주요 주제입니다. 합본호 발간 이외에 김프제 TV가 운영하는 PJ랩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다기능 아웃도어 멀티툴, 일명 맥가이버 칼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툴에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김프제 TV의 영어 모토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마이보틀 트라이탄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에도 역시 멀티툴과 마찬가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김프제 TV의 모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캔버스 에코백, 스마일 숄더백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숄더백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워룸 제6호 합본호 발간과 함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별 의류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말씀이 새겨진 스마일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색깔은 그레이색과 검정색 두 가지를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김필재 TV와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